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은 뉴욕 무언가를 걸으며 한 손에 프라다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항상 이곳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녹색 간판만 보면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고 바다의 여신 사이렌을 친근감 있게 만든 장본인, 오늘 이야기하게 될 친구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동문인 고든 워커, 볼드윈, 지그 시글 3명의 동창생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이 3사람은 미국인이 즐겨 먹던 로부스타 커피가 아닌 부드럽고 향기가 좋은 아라비카 원두를 선호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아라비카 원두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캐나다에서 원두를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원두 구매에 지친 이 3사람은 직접 원두 판매점을 열자고 생각하고 각각 1만 달러씩 투자해 1971년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당시 가게 이름은 이들이 좋아하는 소설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을 따 스타벅스라고 지었고 책에 나오는 사이렌을 형상화해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세계 2만 개 체인을 가진 스타벅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원두만 판매했던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하워드 슐츠를 마케팅 담당자로 영입하게 됩니다. 그는 매장에서 직접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으로의 변신을 주장했고, 원두 판매만 고집하는 창업자 3명과 의견이 맞지 않자 회사를 떠나 직접 아라비카 원두로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을 열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스타벅스까지 인수하게 된 하워드 슐츠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커피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 직영점만 오픈하게 되고요. 음악은 재즈와 클래식만 들었습니다. 또 어떤 매장이든 동일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녹색과 갈색을 넣어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녹색 컬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점점 성장하던 스타벅스는 캐나다 밴쿠버에 첫 매장을 열게 됩니다. 펩시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서 캔하고 병에 커피를 넣어 전세계 유통망에 납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화여대 앞에서 1999년에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열었고, 별다방이라는 애칭과 된장녀라는 신조어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커피 비즈니스에서 피플 비즈니스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견리사의 논어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득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대다수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면 다들 끝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체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도 2가지로 나뉩니다. 시장 경제가 있고 통제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다만 전쟁이 났을 때는 통제 경제 체제로 바뀝니다. 그럼 북한은 무슨 주의죠? 사회주의 통제 경제 체제입니다. 북한 헌법 1조에 의하면 조선인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 경제와 통제 경제로 나눕니다. 중국,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는 내가 자본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자본.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단급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에 물을 기를 수가 없다고 장자 지락편에 나옵니다. 물을 길는 사람은 노동이고요. 두레박줄은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항상 노동과 자본이 결합돼서 나오죠. 논에서 별을 베는데 낫이라는 자본과 결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뽑는 것보다 낫이라는 자본과 결합해서 뽑으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력을 낫으로 하지 않고 트랙터로 하면 어떨까요? 낫으로 노동하는 사람보다 생산성을 200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1,500조가 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이 깊어도 누군가는 물을 계속 끌어가는데 내 두레박의 줄은 짧아서 나는 물을 못 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물에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점점 깊어가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그만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데 왕년에 내가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가 소득이 많아요? 작은 데가 많아요? 많은 데가 많죠? 그래서 조직의 크기는 자본입니다. 자본, 캐피탈.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모두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땅, 그 다음에는 공장. 지금은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들은 뭐 빌 게이츠, 마크 주크버그, 아마존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부자들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보, 지식, 창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본이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그러면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공부는 뭘까요? 책을 통해서 하는 머리 공부, 내 마음을 수련하는 마음 공부, 행동하는 몸 공부. 그래서 이 모든 걸 잘하려면 제일 먼저 겸손,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겸손,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겸손. 교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을 하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불치하문, 아니 불, 부끄러울 치, 아래하, 물문. 모르는 게 있으면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거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면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들에게 하나둘 물어보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남이 오만한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교만함은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인도의 철학자 라즈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현자들이 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겸손이 그만큼 어려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작으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별을 손으로 뽑던지 낫을 쓸 건지 트랙터를 쓸 건지 이런 모든 자본은 공부해야 답이 나옵니다. 공부는 머리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해야 됩니다. 도덕성, 인내, 정직 모든 게 몸에서 나옵니다. 이게 모두 자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날마다 생각하시고 자주 노트에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꿈들이 더 정확해지고 목적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오랫동안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지켜보면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내 것을 먼저 줄 아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십니다. 반면에 권위적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은 다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인성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인성.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뭘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다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아는 보험 판매양 후배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파냐고. 본인은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뢰라고 이야기하네요. 백화점에서 뭘 팔죠? 브랜드, 가치, 자존심 팔아요. TV 홈쇼핑에서는 뭘 팔죠? 배달 팔아요. 편리함. 그럼 우리는 무엇을 파는 일일까요? 물건을 안 팝니다. 대신 정보와 비즈니스를 팝니다. 우리의 일은 상대방을 깨우쳐주는 일입니다.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나와서 세상의 모든 유통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기술이 문화까지 바꿔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조건에는 운, 인연, 기적이 꼭 따라와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쪽으로 오게 할까? 이것만 내 쪽으로 오면 되는데, 원래 성공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 올만하면 일을 안 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성공을 못 잡는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공할 요소는 다 갖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못 찾아내고 활용할 수가 없어서 성공을 못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을 때 운, 인연, 기적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적은 분명히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